아, 강정수님, 오래 일하신 분이죠? 선생님 시술할 때 창문 잠그고 하시나요? 열고 하시나요? 저는 잠그고 앞에 칠판 붙여서 문구 적어놔요. 시술 중 문이 안 된다고. 아, 우리 하는 일이 중간에 일어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예약 고객님께 완전한 서비스가 안 되기도 해서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요? 어, 그, 인포처럼 거기에서 누군가가 사람을 그, 그, 어, 지나가다가 들리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바로 보일 수 있게 뭐 2층이든 1층이든 잘 보이는 곳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오시는 고객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손해사 현장이 바로바로 보고 막 오늘 하고 싶어 전화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단골 고객 빼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잘 유치하면 단골 고객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지만, 근데 내가 시술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포를 봐주실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안 하죠. 당연히 지금 나는 내가 하는 이분이 중요하니까. 한 분 이분이 중요하잖아. 내가 거기 누워 있는데 잠깐만 계세요 이러고 나가가지고 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또 손소독 깨치고 또 한다 그래도, 내가 그런 샵을 많이 가봤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이거를 하기 전부터 송수업을 제가 손님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웬만한 건 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성격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성격인데도 그럴 때 어떤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내가 기분이 안 좋게 느껴지는 날에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속눈썹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게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손님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강정수님이 말한 것처럼 안 해요.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 전화가 와도 안 받고 그때 무음으로 해놔요. 전화 시술하는데 진동 와서 전화 받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샵에 되게 많이 갔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하고 나서 저는 막 이렇게 띄엄띄엄 여기저기 막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잠깐만 이게 왜 떨어지지? 폰도 안 받아요. 폰도 안 받고, 그래서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예약 시스템 만들어 놨고, 문구를 지금 적어놨다 그러셨잖아요. 예약 계획 때문에 안 된다. 칠판 붙여놓고 문구 적어놓는다. 그것도 한마디로 웹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온라인으로만 예약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된다라고 뭐 네이버든 어디든 그런 소셜미디어에 오픈을 해서 여기 살롱은 온라인에 들어가 예약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는. 그러면은, 아니면 시술이 안 받는다 그러면 얼마 뒤에 전화를 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고객을 길들여 가면서 여기 살롱의 룰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전화 안 받고, 전화 오면은 문자를 보내. 저는 일할 때는 못 받는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연락을 좀 내가 예약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예약하고 싶으면 온라인 웹사이트를 보내줘요. 거기 사이트 보내주고 여기로 들어가서 네가 시간을 선택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괜찮네. 그리고는 바로 그냥 물어보죠. 아니면은 그런 부분도 많아요. 전화를 안 받아서 놓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도 외국분들 여기 외국분들도 바로바로 당연히 예약하고 싶어 들어오는 분들 되게 많은데, 나중에 다시 전화는 해요. 전화 와 있으면 I missed your 전화를 놓쳤어 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it's okay, 레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려고 그랬어 라고 하면 어포인먼트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제품 사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미련 없이 그래 이러고 그냥 anytime 예약하라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그냥 이러고 말아요. 왜냐면 그거 놓쳤다고 막 그렇게 막 손님 지금 당장 거기 누워있는 나가서 막 문 열고 뭐 일을 하니까 몇 시간 뒤에 오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안 해요.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르칠 때 그렇고 절대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단골 고객, 지금 하고 있는 고객이 더 중요하니까. 그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결과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분도 생각하겠죠? 출장 힘드셔서 그만하신 지 바로 창업하셨나요? 아니요, 하고 나서 출장했어요. 손님 없을 때, 손님 없을 때 생각 많아지잖아요. 그때 초반에 예약 없을 때, 당장 그 기존에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는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뭐 끝나고 친구들 술 먹으러 가고 막 이래도 뭐 저녁 때 돌아오니까 카드 쓰면은 다음 주말 되면 또 카드값 갚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출장 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른 그 뷰티 카페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출장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배웠던 거기 샵에서도 그 출장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다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너무 오래돼서. 근데 경험 회복을 잘했어요. 근데 해보고 싶으면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살롱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왜 내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 날 때 손님이 오는데 문 닫아야죠. 문 닫고 그리고 그때 문 닫고 고객이 기존에 살롱에 왔던 분도 제가 그때 집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못 가겠다. 야간에 디자인 작업하는 분이어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 애를 봐줄 사람도 없고 이래서 그 침대 들고 갔다는 게 그 집으로 갔다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스감 후에 많은 연습품을 바로 창업하시는 건지 가가지고 연습했어요. 한 달 동안. 그때 완전 초반에부터 시작할 때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안 하고 그게 거의 끝날 쯤에 자신감이 좀 생기고 손님이 왔을 때 힘들지 않겠다. 어느 정도 제가 커버할 수 있겠다. 정말 손님한테 욕먹을까봐 그래서 욕먹을 정도는 안 돼야 되니까 그리고 상담하는 방법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한 70% 60% 정도는 내가 커버 쳐낼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해야겠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 결과물을 내고 싶은 성격이 좀 급했다 그랬잖아요.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있었던 거 초반에 그 열정으로 그 펜 녹음기로 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파일 넣어서 이어폰에 꽂고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상담하는 방법을 계속 타이핑 쳐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계속 복사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 말하고 듣고 해가지고 나도 얘기해보고 그거를 가르칠 때도 했었는데 그거를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콕 찔렀을 때 바로 답이 나오게 콕 찔렀을 때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해도 사람마다 속눈썹 알잖아요. 사람마다 속눈썹이랑 성격도 다르고 원하는 취향도 다르고 파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면은 당황하고 실수를 할 때도 당황스럽고 막 손도 떨리고 핀셋 초반에 좀 많이 떨어뜨렸어요.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완전 초반이에요. 초반에 실수 많이 했어요. 막 손에 글루 떡지고 막 글루가 제 머리에도 묻고 이런 걸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티칭할 때 가르치는 그 세세한 것들을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그 비서일 할 때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인수인계를 할 때 제가 몇 번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맨전 초반에는 제가 파견직으로 있었거든요. 큰 회사가 되게 큰 몇천 명 되는 회사들이 파견직이 많잖아요. 정직원 되기 전에. 그래서 파견직을 했을 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그냥 가니까 리스트 없이 그냥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물어보기도 받는 사람 나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 것 같고 그거를 몇 번 겪고 나니까 내가 인수인계 할 때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져가서 요렇게만 할 거니까 그거 최대한 많이 인포메이션 주고 나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버릇을 들였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내가 가르친다면 요거는 꼭 넣어야겠다. 이런 순서 같은 거 초반에 배웠을 때 순서 정리 쫙 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내고 일하다가 시간 나오면 거기에 살을 좀 붙이고 이런 거를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속눈썹 시작할 때도
배우고 나서 다음에 내가 가르치거나 언젠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볼 때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내 머리를 내가 못 믿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 이렇게 리스트를 적고 여기에 살을 붙이고 아 내가 이렇게 실수 막 머리에 떡지고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자꾸 애들을 하다 보니까 스몰 그런 팁 같은 게 많아졌는데 그런 거를 시장한테 다 알려주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번에 전자책에 제가 다 넣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넣으면 책이 엄청 많아지겠죠? 뚱뚱해지겠죠? 그런 거는 이제 완전 클래식 처음 성등수업 연장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에 다 이제 넣어가지고 하려고 따로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그런 것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막 나오네요. 그래서 거의 빨리 한 달 만에 하고 한 달 만에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낙담도 하고 이럴 때 잡아줬던 게 기존에 제가 티칭에서 배웠던 선생님 고마웠죠. 그분이 이제 안 하시지만 그분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분이 경상도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말투가 그분이 경상도 분이었는데 정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장문으로 얘기도 해주고 낙담했을 때 다운됐을 때 당연한 거다 초반에 전혀 그럴 필요 없다 포기할 수 있는 거를 몇 번 잡아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표가 막 떼돈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었고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을 제가 지금 다니는 비서로는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했던 그 시초였기 때문에 안 되면은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지 뭐 이거였기 때문에 목표가 그 정도로 지금 시작하신 분 중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확실하면 이런 것도 필요 없겠죠. 근데 확실하면은 뭐 완전 돈의 속성 생각해보면 오늘 샀어요. 와 진짜 사셨어요? 대박 진짜 잘하셨어요. 짱이네요. 실행력이 액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액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침대에 놔둬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기는 그렇고 돈의 속성 진짜 그거랑 확실히 책을 많이 쓴 사람은 읽는 게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지성 작가가 쓴 책도 몇 개 샀는데 그분이 얘기했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다른 사람 추천한 거 보고 샀는데 어떻게 하면 술술술술 익히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문장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라고 해서 뭐 책이 다 그거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읽는 막 다른 책들도 막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지성 작가 거 읽었는데 정말 술술술 넘어가게 문장 자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와 역시 작가가 쓴 거는 다르구나. 뭔가 되게 오래 역시 넘버 탑에 들어가는 작가가 쓴 거는 문장력 자체가 다르구나.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언젠간 저도 자서전 같은 거 쓰고 싶은데 그 생각을 했죠. 어쨌든 그 책도 되게 돈의 속성은 워낙 자영업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관련된 것도 돈의 속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인드부터 인생관부터 막 그런 거 잡아주는 게 너무 좋아서 아마 그런 거를 막 되게 고민하시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책이고 많은 손에 꼽히는 멘토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켈리 델리 아마 켈리 델리 회장님도 김승호 회장님한테 상담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되게 편한 사이였을 것 같던데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돈만 한국인 중에 한 분이었다. 그 사람도 상담하러 왔었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서 어제도 틈날 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밥 먹거나 이럴 때 밥 먹을 때 잠깐 들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뭐 이런 걸 이것도 읽고 있거든요. 사장이나 MBA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 제가 거기에 올렸었잖아요. 게시판에 제가 작년 초였나요? 저 책 읽고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에서 제가 찍은 게 있는데 그냥 이제
빨리 읽지는 않아도 중간중간 갖다 놓고 한 책 보다 보면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도움이 이 인생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기회 왔을 때 조금 더 내가 그 다른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니면 그 사이드 잡을 또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비즈니스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추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봤죠. 근데 좀 어려워요. 책을 잘 읽으시는 분은 빨리 읽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되게 이게 MBA 책이 그렇게 막 술술 익히는 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알짜배기를 쫙 모아놓은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죠. 조금이라도 이지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얼마 전에 친구가 선물 준 건데 영어책이거든요. Thinking and Grow Rich 나폴레옹 힐인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제가 요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조금밖에. 책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에 있었으면 책값으로 진짜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한번 잠깐 볼게요. 다른 게 좀 있는지. 전 아침마다 제 자신과 타협해요. 10분만. 10분만이 어디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저 사실 이거 처음 시작한다 그랬을 때 아침에 한 20분 타협했던 것 같아요. 20분 타협했는데 지금은 타협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뭔가 내가 계획했던 걸 쫙 못했을 때 내가 왜 그랬지라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지라고 항상 생각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손님한테 내가 못 쳐냈다 그럼 뭔가 실수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다음번에 안 하면 되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처음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입 밖으로 혼잣말을 많이 했어요. 혼잣말을. 왜냐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손님이 하는데 이렇게 했구나,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 누가 보면은 혼자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혼잣말이 좀 늘어나는데 그렇게 약간 세뇌시키려고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진 돈의 속성. 너무 좋아요. 공유해서 뭔가 이렇게 책도 같이 사고 읽고 하시니까 다음에는 어떠셨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행동력을 해가지고 뭐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것도 얘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말하는 것도 제가 몇 가지 막 벽에 리스트 같은 거 제 침대 바로 옆에 일어나면 바로 볼 수 있게 프린트를 쫙 해놨거든요. 제가 글씨를 써도 되는데 글씨는 그 감정일기 빼놓고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목표는 프린트에 다 붙여놓고 눈에 항상 볼 수 있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했으니까. 이슬아님, 지금 들어오셔서 얘기 안 하는 분 계신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이 있는지 좀 볼게요. 오픈하고 나서 초반에는 어떻게 손님층을 모으신 건가요? 외국에서 자리 잡기란 총무하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루트샵 비하는 이상. 이슬아님 외국에 계세요? 외국에 계신가요? 왜냐면 외국에 계신 분인가? 제가 좀 내려볼게요. 제가 이게 100% 정답은 아닌데 이거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블로그를 막 시작할 때여가지고 블로그로 제가 홍보 많이 했었어요. 그 블로그가 이렇게 좀 손님이 많은 층을 제가 무료로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금의 사람들이 페이크로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때는 누가 올리면은 조금 많이 팔로우하는 사람이 올리면은 200%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손님이 되게 많이 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늘었었고, 그리고 여기 왔을 때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기. 그 당시에는 속눈썹 연장 하는 데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지금만큼 티칭하는 애들도 거의 없었고, 제가 알기로 여기서 그 당시 지금 여기 로드샵 오픈해가지고 아마 비즈니스를 좀 잘한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 언니분은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은 비즈니스도 잘할수록 규모가 빨리 늘어나잖아요. 비즈니스에서 좀 빨리 이해하고 좀 푸시를 많이 할수록. 근데 저는 그 상태에 영어만 잘 됐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영어를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인 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커뮤니티에다가 알렸고, 그리고 되게 많이 그분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가 그 환경적인 요인, 할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여기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반 이상이, 그 당시에는 반 이상이었어요. 그때는 유학생이, 지금은 유학생이 거의 없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유학생분들은 한국에서 송수 연장이 더 빨리 일어났잖아요. 한국에서 시작됐으니까. 일어나서 송수 연장을 다 해본 사람들이니까 찾는데 그만한 퀄리티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한국인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했으면은 물어보고 입소문으로, 그래서 조금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늘었던 게 그 타이밍이랑, 그리고 그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고맙게 또 저는 알았으니까 한국에서 어차피 지금 고객이 나중 고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는 이벤트처럼 가격대가 좀 작았죠. 작았는데 디스카운트처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빨리 고객을 내가 하는 만큼 이 고객 중에 5명이 오면 3명은 내 단골 고객이 되는 거고, 5명이 되는 거는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기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내가 100%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떠나나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까, 한국에서부터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마음을 어느 정도 비웠고, 내가 초반에는 자리 잡으려면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된다. 돈도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된다.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즐기자, 일단은. 그리고 왔을 때 최고의 서비스를 주고 이 사람이 커넥션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유학생들이 봤을 때도 조금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늘었죠. 그리고 그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는 나중에, 이거는 그냥 뭐 자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다는,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되게. 그래서 초반에 한국 커뮤니티에 제가 안 갔었어요. 그런 거를. 한국에서도 살롱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랑 너무 가까워지지 말자라는 그 규칙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할 때도. 왜냐면 그 베네핏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격제를 매년마다 인상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 가까워지면은 그게 인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이제 주관적인 그런 감정들이 막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내가 지금 친구 많이 늘리려고 여기 지금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살다 보면은 정말 인생에 함께 가야 될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내다 보면은 내가 천천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막 가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진 않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나의 성향은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보여주고,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주고, 나의 성향과 맞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런 성향이 좋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연적으로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오버해서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막 나중에, 저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몇 년 뒤에도 그렇고, 그 손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몰랐는데 되게 많이 알더라, 내 이름을. 속눈썹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같은 데서 많이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있었었어요. 약간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상하면서도, 그 사람 중에 나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을까. 한편은 다행이다. 왜냐면 내가 가깝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갔을 때 기분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얘기 안 들어오니까 네, 그 정도로 가깝지 않으니까 지금은 가까운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몇 명 진짜 여기서 가까운 친구 5명 손꼽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래 친구가 없냐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랬었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내 룰이 있고 여기에 난 행복하고 근데 왜 내가 불행해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있는 시간을 쓰고 남는 시간에 나랑 맞는 사람 친구랑 대화를 하고 시간 맞춰서 만나고 그건 한다. 근데 내가 굳이 너처럼 막 사람이 많고 굳이 맨날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내 성향은 그런 사람이고 너는 그런 성향이니까. 근데 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구질구질 오다 보니까 저는 한 5명 정도 손꼽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정말 가까이 거기서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객은 80%가 5년? 아니다. 한 5년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고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리뉴돼서 오는 사람들은 정말 로컬 사람들, 외국인들은 이제 구글 검색하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근데 난 그걸 바랬고 왜냐면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번 그런 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저돌적으로 하면 저보다 그 비즈니스적으로 잘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초반엔 제가 영어도 안 됐기 때문에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포기 안 하고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견하다고 생각을 해요. 손져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까먹으시는 것들을 이제 초보자분들이 알 수 있게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글로 쓰고 댓글을 달아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니까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구나. 이대로 그냥 조금씩 업앤다운 있겠지만 끌고 나가야겠다. 저도 강정수님 얘기한 걸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했는데 저도 처음 오픈 4개월 동안 혼자 출근해서 불 켜고 마이크 사서 노래 부르고 그러다 그 시간에 가장 많이 매장 홍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고 시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너도 사고 밖으로 보이는 창에 TV도 돌려서 속눈썹 시술한 사진들 US에 담아 24시간 송출합니다. 어떤 광고든 시간이 가면 꼭 보답하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하네요. 맞아요. 진짜 정말 좋은 정보네요. 아마 강정수님도 이렇게 막 하다 기분이 업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트라이하다 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그 뇌과학자가 말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디어 떠오르는데 해볼까? 라는 생각에 파지티브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트라이를 지금 해보신 거잖아요. 액션을 취해서 집에다 걸고 해봤는데 조금 지나니까 반응이 오니까 아 내가 잘한 거구나 라는 그 결과물이 냈으니까 또 계속 푸시해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계속 따라오는 거고 한 번에 빵 뜰 수 없으니까 모든 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다 되게 잘하셨네요. 좋은 인포메이션이에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은 잘라서 좀 알려드려야지. 이거 말고도 다른 분들도 초반에 자리 잡는 방법들이 다들 다르실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온라인적으로 마케팅을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리 잡은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그거는 업투유죠. 그분들이 더 푸시해서 어떤 분들은 인터넷이 너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하기도 싫고 이런 분들은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해서 또 성장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투자하는 만큼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나중에 결과물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투자 안 하고 결과를 많이 가져야지 라고 그러면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고 조금 더 즐기면서
잘 되겠지. 결과물이 나올 거야. 아니면은 뭐 다른 길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조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롱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포기하지 않는. 혼자서 이제 주문을 거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누군가 초반에 선생님이 잡아주고 물어보고, 그것도 하나의 액션이니까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물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알람 10번째 일어나요.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게 어디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다음번에는 알람 8번째 일어나면 되죠. 다음 날에는. 그 다음번에는 오케이, 그럼 내일은 6번째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죠. 지금은 제가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처럼, 어제 카페에 저희 하는 비즈니스쿨, 뷰티 비즈니스쿨 카페에 누가 올렸던 것 같은데, 볼케노인가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로미님이었는지 어떤 분이 책 얘기하면서, 다른 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책 얘기하면서 4시 반에 뉴욕에 계시는 변호사님인가요? 4시 반에 일어나는 책을 자기 읽고 싶다 나중에 그 얘기에 대해서 캡처를 해서 그걸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뭘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도 했는데, 그걸 봤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초반에 이제 모티베이션부터, 초반에 유튜브 시작할 때 유튜브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지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검색을 많이 했어요. 카메라를 어떻게 하고 에디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한 2년 전에 검색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봤던 분이에요. 보다 보니까 그게 막 떠가지고 그런 쪽으로 봤더니 이분이구나 싶어 보니까 그게 4시 반에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책을 쓴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도 한번 전자책이 있으면은, 여기서 구하기 힘든 전자책을 한번 결제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전자책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책은 나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김송 회장이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어제 바스를 하면서 또 김승 회장 영상을 또 돌려봤거든요. 많은 게 있잖아요. 그 영상 중에 또 책을 못 읽을 때는 듣는데, 했던 말 반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돈을 어떻게 모을까 그러는데 돈을 쓰는 것부터 고쳐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거를 거침없이 쓰고, 적은 돈, 스몰 머니를 거침없이 쓰고, 원래는 그런 거를 쓰지 말고 큰 돈을 한 번에 크게 한 번씩 써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른 데에서도 또 세부적인 설명을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크게 쓰는 게 대부분이 비즈니스라던가 자기가 일을 하거나 뭔가를 투자를 할 때, 나를 위해서 뭔가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송윤수 연장 클래스를 들을 때도 어떤 데는 뭐 150에서 200만원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돈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결단하고 해야겠다라고 할 때 돈을 쓰는데, 결단하고 막 큰 백을 매번 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스몰머니가 막 매달 그런 거 참아도 되는 것들, 지금 당장 안 써도 되는 것들, 작은 돈을 많이 쓰는 거다. 그 얘기가 드는데 한 번은 리마인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할 때, 비즈니스 관련된 거 할 때 큰 돈 한 번씩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고, 뭐 책 사는 거는 뭐 큰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뜻은 작은 돈인데 그럼 왜 써? 라는 게 그게 아니라, 결론은 그 회장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비즈니스, 나한테 나를 개발시켜주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거기에 돈을 써놔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도 거기에 동기부여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련된 책을 보면은 비즈니스 티칭, 그때도 티칭했지만, 티칭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니까. 내가 감사해요. 지니님이랑 님.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때 이후로 더 생각하는 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을 때 돈을 싸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우선이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행복해지는지,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하나를 이루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돈은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성장한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운동하라 그러고, 자세 항상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지금 자세가 이걸 이렇게 하셔야 돼, 그거를 항상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은 자세 부분 얘기해요. 왜냐면 혼자서 돌아가면은 나중에 그거를 까먹거든요. 모르거든요. 본인이 내 자세를 리코딩 해가지고 보진 않잖아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최대한 티칭할 때 이렇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습할 때도, 제가 여기 와서 연습할 때, 트레이닝할 때 보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 할 때 킵 표시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세 부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머리도 항상 이렇게 핀 가져오라 가지고 묶으라 가지고 다 가져오세요. 내가 없으면 내가 주기도 하고 가지고 오고, 왜냐하면 이런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하죠.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진짜 그 전체적인 면, 그 자체 누가 봤을 때도 딱 봤을 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그 자세네 라는 게 나올 수 있게, 그 자세로 안 보여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